치아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해지하고 월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진비 전체에서 약 7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노후 생활비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고정 지출의 비율이 높다면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변동비로 사용할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제한된 수입으로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변동비는 말 그대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 변하는 지출이고 고정비는 내 수익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지출을 뜻합니다. 중요한 고정비로는 집세, 통신비, 보험료, 대출상환금, 자동차 보험료, 각종 세금, 렌탈료 등이 있으며 변동비로는 식비, 주유비, 생활용품 구입비, 의료비, 교재비, 오락비, 미용비 등이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중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을 다운사이징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생활비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은 대부분 만기가 길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입해둔 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와 보장담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 신용정보, 보험 계약 현황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종목과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실비보험이나 간병보험 이외에는 그다지 효용성이 큰 보험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이 만약을 대비하여 보장이 큰 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으나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보험 이외에는 다른 보험은 가입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임플란트 비용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의료비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모두 부담해 주므로 보험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해지하시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많다면 남은 기간은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축소하여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서 치아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해지하고 중복된 암보험을 해지하여 월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약 400만 원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비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통신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스마트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시청료, 인터넷 TV 사용료, 넷플릭스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사용하고 있어 부담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므로 통화 품질이 대형 통신사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가격은 훨씬 저렴하며 통신기기도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위약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신기기는 스마트폰을 자주 바꿔 사용하지 않는 자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 당시 대형 통신사를 이용하다 계약 종료가 되어 알뜰폰으로 교체하여 월 2만 원 정도 절감하였으며 인터넷과 인터넷 TV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월 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사람도 계약 종료가 되어 알뜰폰으로 교체하면 2만 원 정도 절감되어 통신비 전체에서 약 7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나 멜론 등 음악 사용료는 한 사람이 가입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나 지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퇴자의 대부분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은 고정비에서 많은 부분이 월세로 지출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능한 월세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전세로 주거 형태를 옮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한 비용이 고스란히 다 나가는 형태지만 전세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강제저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금리가 연 1.8%에서 2.4%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대출 한도는 1억 원, 금리는 연 1.2%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제도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출 신청 자격과 예상 대출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본인의 생활 형태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큰 주택은 청소 등 관리도 어렵고 관리비나 난방비, 각종 세금 등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요건에 맞는 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상 분량이 너무 커지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각종 공과금, 렌탈료 등에 대한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